안녕하세요. 제가 그 가장 많이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종목 JIP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JIP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잖아요. 근데 대체로 문화상품은 생산할 때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익률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K-팝, K-컬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글로벌 팬덤 소비자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BBC 영국 방송에서 불닭볶음면 챌린지를 하는 그런 방송 장면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K컬처가 한국 문화는 K식품, K드라마, 그다음에 K-팝,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한국 문화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이제 흥행시키면서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점차 이제 더 선순환을 발생시키면서 발전해 나가고 그다음에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잘 올라타가지고 결국은 K-팝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게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국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한국 기업들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오너들이 직접 경영에 관여하면서 주주 자본 이익률 제고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약점까지도 보완한 엔터주가 저는 JYP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JYP는 K-팝 자체의 성장성, 그 다음에 충성도 높은 팬덤이라는 견고한 경제적 계산의 근거를 보유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다른 엔터사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비용 관리를 통한 이익률 개선, 부단한 자본 재분배를 통한 ROE 유지,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같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투자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BMA예요. 그래서 매출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JYP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연습생을 뽑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트레이닝 시키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능력도 좋고 조합이 가장 잘 맞는 멤버들을 구성해가지고 데뷔를 시키고 데뷔하면서 보통 7년 정도의 독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유튜브나 음원, CD, 굿즈, 콘서트 같은 상품들을 팬들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라인업들이 데뷔하면서 성장함에 따라서 팬덤의 크기와 지불 용의도 함께 커져요. 그래서 유튜브는 소비하는데 별로 돈이 드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음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다운받는다고 하면은 약 1,000원에서 500원 이 정도 사이에 그런 비용만 지불하면은 음원을 소비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CD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원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굿즈는 싼 거는 2만원, 3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만원, 10만원까지 하는 굿즈도 있죠. 그 다음에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싼 좌석이 15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비싸면은 $200, $300, $1,000까지 하는 그런 콘서트 티켓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유튜브 뮤직비디오를 주로 소비하던 라이트 팬덤이 점차 음원, CD, 굿즈, 콘서트 이렇게 더 비싼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팬덤의 확장 그런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 기준으로 보면은 유튜브는 3.68%, 음원 11%, CD 25%, 굿즈 22%, 콘서트 16% 이렇게 각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도 광고, 출연료, 그다음에 팬클럽 관련 기타 매출 같은 것들이 주요 BM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상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 음원같이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비를 제외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소비한다고 제 JYP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건 아니고 거의 이 추가 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에 매출이 확대되면서 이익률이 증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소비자한테 끝까지 전달되는가를 보면은 음원은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CD는 내수는 드림워스, 수출 같은 경우에는 리퍼블릭 레코드 같은 회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광고는 광고업체,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 대행사인 라이브 네이션 같은 회사들을 통해서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연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네이션사로부터 정해진 액수를 배분받는 구조, 미니멈 개런티라고 하죠. MG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2023년 말에 라이브 네이션하고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수익을 추가 배분받는 레비뉴 쉐어 RS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배분 금액은 이제 여기 링크를 보시면은 저는 이제 전체 매출의 약 50%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없어가지고 우선은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의 성장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JYP가 어떻게 점유율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냐 이런 거 보려고 하는데 우선 전체 음악 공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음악 시장은 7.88%, 그다음에 공연 시장은 그보다 좀 더 높아가지고 8.2% 정도의 속도로 성장해 나갈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pop 산업 그 자체의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성공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5가지 정도의 K-pop 성공 이유를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무나 보컬이나 뮤직비디오 찍는 거 이런 측면에서 분업 구조가 분명히 잘 구축되어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양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거를 재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개방성이나 확장성을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거 2가지가 콘텐츠 퀄리티 측면에서의 그런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였고, 그 다음에 뭐 팬덤 측면에서 보자면은 댄스를 커버하고 챌린지하는 문화, 그 다음에 팬덤 문화처럼 이제 한국의 독특한 경쟁하는 문화 속에서 좀 문화가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하는 게 3번, 4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은 되게 통제적인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청소년기 팬덤에게 허용되는 수준이 좀 더 엄격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의 기준에 맞게 가사도 작성되다 보니까 K-pop 문화는 되게 건전한 가사를 주로 이제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소비자들, 그다음에 그 소비자들의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K-pop 문화가 되게 긍정적으로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 혹은 이제 사회에 긍정적인 그런 파급 효과를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좋은 그런 문화다라는 인식이 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5가지 측면에서 K-팝이 성공할 수 있었고, 이런 측면은 이제 계속해가지고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K-팝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가지고 어떤 안무, 보컬, 뮤직비디오 측면에서 되게 좀 퀄리티가 높잖아요. 그다음에 콘텐츠도 좀 개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2차 제작물, 2차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자막도 더 재미있게 넣고 센스 있는 그런 요소들, 밈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댄스 커버나 챌린지 문화로도 연결되고, 그다음에 팬덤끼리 이제 경쟁도 긍정적인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가사도 좀 건전한 그런 방향으로 작성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문화의 좀 특수성이고 그런 측면에서 케이팝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JYP 라인업들을 보시면은 되게 잘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제 메인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는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뷔 8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트렌드가 계속해서 피크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그 발표한 스페셜 앨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서 다시 피크를 찍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좀 특이한 게 스페셜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제 앨범을 내고 따로 활동은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크를 찍었다라는 거는 이 이후에 더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강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나머지 라인업들도 보시면은 트와이스는 11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한 공연 티켓팅 파워를 보여주고 있고 데이식스는 이제 군대 입대로 인해 가지고 좀 공백기를 가졌었는데 그 기간에 예뻤어라는 명곡이 역주행하면서 음원 공연 부문에서 이제 다시 이제 완전체로 컴백한 다음에 굉장히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9년부터 해가지고 있지, 니쥬, 엑스디얼 히어로즈, 엠믹스, 넥스트가 거의 그 1년에 한 번씩 새로 런칭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견조하게 다들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내일이죠. 25년 1월 20일에 키플립이라는 국내 남자 아이돌 그룹이 런칭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번에 CD 선주문 30만 장을 달성했다고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30만 장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수치냐면은 엠믹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런칭할 때 10만 장대, 그 다음에 넥스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해 나간다라는 그런 그 전략이었는데 키플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미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제 나아갈 포텐셜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JYP는 각각의 라인업들도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거의 매년이잖아요. 19년부터 시작해서 20년, 21년, 22년, 23년 건너뛰고 24년, 그다음에 25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라인업들이 데뷔해 나가고 그다음에 라인업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라인업의 성장을 상회하는 전체 회사의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